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달 25일이었죠. 밀양의 한 금속 제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려 사흘 만에 진화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속 화재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비가 오면 더 위험해지는 이유와 화재 예방 및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창원대 교수,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도 이번 화재 언론 보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저는 이 소식 전하면서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소식에 참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발생한 화재는 금수성 물질에 대한 화재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말그네슘 같은 이제 금속성 물질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화재를 확산시키거나 폭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소방 인력이나 갖고 있는 장비로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고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소화 약재가 마른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마른 모래가 충분히 공급되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이 당시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화재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공장에 3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났는데 그때 29시간 걸렸거든요. 그때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밀양 삼양진 쪽이니까 창원에 뭐 이렇게 화학 소방대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하면 좋은데 우리 경남 전체 화학 소방대가 울산밖에 없어요. 거기다 긴급 지원 요청했는데 워낙에 거리도 멀고 예. 그때도 모래를 30톤을 사용을 했고 당시에도 결국은 자연 진화 방식, 시간이 지나서 꺼지는 방식을 택해서 진화를 했고 4명이 숨지고 2억 5천만 원 피해가 났습니다. 예. 그때도 마그네슘 300톤 때문에 진압이 좀 힘들었었죠. 예. 그 당시에는 인명사고까지 있었군요. 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할 물질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 금수성 물질 참 낯설게 느껴지는데 화재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물질입니까? 일단 화재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화재보다 지금 뭐 문헌상으로는 약 4,000도씨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문헌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화 약제로서는 진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다른 이제 선진국에서는 소화 약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국내에는 관련 법규라든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일한 소화 약제로 이제 마른 모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 마른 모래에 약간의 수분이라든지 물기가 첨가가 되면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제한되는 그런 화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논문도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학자로서 이번 화재와 같은 경우의 위험성 미리 좀 예견을 하셨던 겁니까?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화재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수성 물질을 지금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늘어나면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련된 법적 근거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그 금수성 물질 정말 조심히 다뤄져야 될 물질인 것 같은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도 사용이 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수성 하면 금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지할 금에 네. 물이 금지된 물질들을 이제 총칭인데 예. 이게 이제 물과 반응하면 발열을 하거나 유독 가스를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하지만 이제 일정 과정을 거치어서 이제 건축 자재나 이렇게 다른 재료로 치환되면 네. 굉장히 우수한 자재로 변환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 중에 이제 마그네슘 보드라고 있는데 네. 산화 마그네슘을 주 원료로 하는 건축 자재인데 성면이 우리 인체에 되게 유해하잖아요. 근데 예. 건축에 성면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 자재고 이게 네. 이게 연기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성능이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또 유독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네. 방수나 강도도 매우 높고 해서 그 석고보드 대신 석고보드가 이제 화재를 방지하거나 방수 석고보드를 이제 마감재로 많이 쓰는데 그 대체제로 이제 잘 쓰고 있고
좀 전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이제 금수성 물질인데 네. 굉장히 이제 친환경 자재고 알루미늄 특징이 무해 무취합니다. 예. 더 이제 중요한 건 화합물이 한번 형성이 된 다음에 자연 상태로 이렇게 분해가 돼도 중금속처럼 이제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좀 특징이 있고 재활용이 굉장히 쉬워요. 네. 반복해서 재활용해도 그 신제품처럼 다시 재활용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우수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원자재 자체는 굉장히 위험 물질이지만 네. 이게 건축 자재로 치환되면서는 별 무리 없이 사용해도 되는 자재로. 아,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이번 사고와 관련처럼 뭐 물을 사용해도 상관이 저는, 없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럼 다시 화재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 이 화재가 한참 장마가 내렸을 당시에 발생을 했다면 더 위험했겠죠? 화재가 발생했을 상황에서 만약 비가 내렸다면 더 크게 이제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마른 모래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른 모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습기가 굉장히 높은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마른 모래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마른 모래를 이렇게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른 모래를 확보하는 이유는 대부분 겨울철에 이제 빙판길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하기 예. 위해서 마련해 놓는 거지 이런 사고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른 모래를 이렇게 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당국이 이번에 자연 진화를 택했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마른 모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모래를 투입했다 그러면 더 확산시킬 수 있었고 네.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분명히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 진화를 선택한 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른 모래를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이런 비슷한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 뭐 겨울철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조하니까 관리가 쉽습니다. 건조한 상태를 관리하기가 쉬운데 이 여름철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가 관리하는 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마른 모래를 갖다가 넣으면 네. 마른 모래에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실제로 뭐 확보가 어렵다고 해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 같긴 한데 저기 일본이 한국을 지금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결국은 소재 산업 문제인데 네. 저희 도정 자문단에서도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경남 지역 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책 논의를 시작했고 특히 그중에서 소재 개발에 관한 그래서 소재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게 논의가 같이 되거든요. 예. 금수성 물질에 대한 소재가 필요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뭐 일단 수입해서 쓰든지 새로 개발을 하든지 네.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경남도의는 이제 한경호 도지사 권한 대행 때 네. 도정 자문단 내 안전정책 자문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대규모로 만들어서 분야별로 그 자문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했었는데 요즘 그게 이제 우리 그 김경주 지사님 그 지사 구속되고 하면서 네. 그게 약간 주춤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재가동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일단 규모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종류, 규모, 위치를 파악해서 네. 지도를 먼저 만들고 네. 만약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네트워크 지도, 공장의 위치 지도, 그 다음에 뭐 근처에 있는 마른 모래 위치들 그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관련법 개정해서 대체제 소재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별도로 미국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수물질 소화 소재를 이제 개발을 이제 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공장 금수성 물질 취급하는 공장에 대한 별도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원료 저장 시에는 지붕에 이렇게 어떤 마른 모래를 이렇게 왜냐하면 지붕에다 저장을 하면 건조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니면 저장고를 격벽을 여러 개를 싸서 한 곳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이제 울산에 있는 화학소방대, 네, 네. 경남에 울산밖에 없는데
하면 좋은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소방차 한 대에 뭐 7억씩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번 화재 후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런 화재 위험을 갖고 있는 공장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전혀 없었다면서요? 지금 금속 화재 관련된 이제 물질, 금수성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네. 그게 대부분 이제 대기업,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공단, 산단 내에 있는 업체들이 되게 영세하고 또 중간에 있죠. 왜냐하면 쉽게 공고를 받을 수 있고 폐기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금수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라든가 위치 파악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 확보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환경부에서 관리한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물질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화학물질이라는 틀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일반 화학물질을 관리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관리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뭐 이런 화학을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화재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뭐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 물질별로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화기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속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속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초기 소화에서 빨리 진압할 수 있으면 이렇게 확산이 되거나 하는 걸 막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금속 화재에 대응하는 소화기 비치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씀이십니까? 네, 금속 화재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이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지만 그 화재 분류상에는 금속 화재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소화기가 어떤 성능을 갖고 어떤 뭐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소화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금속 화재용으로. 근데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소화약제 개발이 어려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가 만들려고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고 네.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왜냐 우리나라 기준이 없는데 왜 외국 거에 가져와서 이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법제화되면서 관련된 기술 기준이 같이 마련이 돼야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제도법 개선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 정부에서 기준 먼저 만들고 네. 그다음에 관련 법 개정도 아니고 거의 재정 수준이죠. 개정이 아니라 아예 관련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가이드라인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장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종류별, 공장 종류별, 금속 종류별 현황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른 모래가 확보되어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도를 서로 오버랩 시키면 네. 네트워크에서 자연히 이제 구축이 되겠죠. 일단 이제 그게 급선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그 화학 소방대. 네.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의아할 거예요. 이제 창원분들 발끈하시겠죠. 우리가 공단이 더 큰데 왜 울산 한쪽에 치우쳐 있냐. 그런데 울산에는 이제 화학을 취급하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 있는 거고 워낙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처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업체가 몰려 있는 김해라든지 밀양에서 화재가 나면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적정 위치를 찾아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화학 소방대 정도는 하나 더 이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성하면서 또 필요성을 따질 때 경상남도 전체의 그 지도, 네. 산단 지도를 이제 만들어서
그 비율, 금속의 어떤 취급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따져봐야겠죠. 예. 사실 한 가지 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영세한 업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밀양 화재가 났던 이 공장의 경우 이미 이런 화재를 한 번 겪은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래를 비치한다든가 건축을 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어려울까요? 지금 그때 3년 전에 화재 때 투입된 모래 양이 30톤이거든요. 네. 30톤의 모래를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자기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모래를 비축을 하겠죠. 그래서 네. 그 영세한 업체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마그네슘, 알루미늄 원자재 저장 창고를 격벽을 나누는 거예요. 모래 성분의 격벽으로 이렇게 나눠서 네. 분리를 시켜서 화재가 났을 때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지붕에 이제 모래를 조금씩 비치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영세 업체에서 좀 더 본격적인 형태로 대응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쉽지가 않죠. 그럼 도 차원의 어느 정도 지원은 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번에 차제에 도에서 좀 연구를 해서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네. 전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학소방대도 이제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 하나 좀 필요하고 이렇게 영세한 업체에 대한 사실 이 금수성 물질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네. 건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가성비나 효용성을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을 좀 도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로서 이번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법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속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되면서 기술 기준들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을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현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네. 현장에서 진압을 그래도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실시하기도 해야 되지만 네. 또 관련 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점검을 같이 해주고 그냥 뭐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점검을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아가는 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사실 어쨌든 이런 제도나 방법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화재를 겪은 공장의 경우에는 참 신경이 답답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안전 대책 한경호 권한대행 때 그 대책반 자문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역할을 했던 게 있는데 네. 분야별로 아파트 규모별로 큰 아파트, 중아파트,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리고 공장도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안전 수칙 아주 기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직접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좀 배포를 하자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후에 한 게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 피난 계단의 문을 항상 개방을 해놔야 되잖아요. 아니 네. 닫아놔야 되잖아요. 연기가 계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 홍보물 붙인 거 말고는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대민 홍보용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벌써 3년 전 논의가 된 건데 아직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류의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손쉬운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나 시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제도가 이 정도로 미비점이 있는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알았는데 정말 이 정도라면 이런 화재가 개인, 공장의 책임이 아닌 정말 뭐 도 차원, 정부 차원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개 이제 개인의 거기로 맡기기에는 모래 하나로 불을 끈다는 게 지금 이미 그거 자체가 되게 조금 우픈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나 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화학소방대 설치부터 소화약재 개발, 또 금속화재 소화기 비치, 그리고 건축 가이드라인 개선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연성 금속 사용은 점점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 마련은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남도와 지자체가 하루빨리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